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3일 154번째 되는 날입니다. 음력으로는 오늘 5월 5일이네요. 정해 대지날입니다. 5월 5일 다합니다. 단오하면 그전에는 10월 저희 어렸을 살 때 동네 어귀에 가서 그 그네줄 매놓고 그네하고 동네 잔치하던 생각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직도 저희 고향 동네에는 그 학교 앞 느티나무에다가 그 동네 청년들이 모여서 단에 그네줄을 매고 그네를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풍속은 잊혀지지 아니하고 쭉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1964년도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에 반대에 일으킨 6.3항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6.3항쟁 또는 6.3시위라 합니다. 한일협정 반대운동은 1964년 6월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에 반대하며 일으킨 운동입니다. 1964년 6월 3일 박정희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당시 절정에 이른 한일 국교 정상회담 반대 시위를 무력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새벽 10시에 선포한 계엄은 7월 29일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그 계엄령이 있어요. 이 한일협정이라는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들이 8.15 해방으로 인해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적대 국가가 됐었는데 다시 손을 잡는 문제를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조하자 하는 회담을 주관을 김종필 씨가 대표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청구권이 요새 하잖아요. 뭔가를 일본 정부한테 청구하면은 그때 청구권 할 때 한일 협정할 때 우리가 계약서에 넣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보상금으로 생각해서 넘겨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나라하고 서로 손을 잡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얼마를 받기로 하는 걸 반대한 게 바로 6.3항쟁입니다. 하도 6.3항쟁이 크게 일어나니까 군인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2달 동안 안에 한일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그 자금 가지고 경제개발 계획에 투자를 해서 썼다고도 합니다. 이것이 언젠가 북한이 이렇게 북한하고 협정이 맺어져서 하면은 한국에 그 보상을 해줬듯이 북한도 보상을 받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니까 엄청 많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일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2015년도 이승엽 선수, 야구선수죠. 여러분 다 알죠. KBO 통산 최초로 400개 홈런을 친 날입니다. 홈런 하나 둘 치는 것도 힘든데 400개 홈런을 치는 날이 2015년도 오늘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야구 팬들 또 이승엽 팬 클럽도 있지는 않을 겁니다. 1918년도 짱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용산의 4층 건물이 붕괴가 됐죠. 2018년 6월 3일 일요일 낮 12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서빙고로 3길 37 그때 당시는 한강로 2가 224-2번지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 붕괴가 탁 됐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던 것도 있습니다. 하루만 늦게 붕괴돼도 하루 늦게 했던 토요일이죠. 그때 했으면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23년 만에 최악의 붕괴 사고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사고입니다. 왜서 그러냐면은 그게는
1, 2층에 있던 음식점 당일 일요일 날에서 영업을 안 하고 쉬었고요. 3층에 사는 분들은 일요일이니까 낮이니까 거진 다 집을 비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1, 2층에 음식점이나 영업을 했던 날 이런 일이 있어서 엄청 큰 피해가 났을 텐데 일요일 날이니까 주민들고 또 영업을 안 하니까 사람들도 모여들지 않았죠. 그 4층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은 건물이 갑자기 흔들리고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 있던 사고이기도 합니다. 1919년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입니다. 배우인데 볼로디미르 제렌스키가 그때 오늘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 배우면서 코믹한 코미디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코미디언이라고 2019년도 대통령이 돼서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꼭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것은 모든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통토에는 비옥한 농토가 많아서 모든 농산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출구를 찾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은 없어야 되고 빨리 일어난 것은 빨리 마무리가 되고 그쳐야 되겠습니다. 기념일하고 절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5월 5일 오늘은 단오라고 했죠. 단오는 한국의 3대 명절 중 하나. 3대 명절은 설, 추석, 단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술의 날 이러다니까 어떤 보니까 술인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여름을 맞기 전에 초여름의 계절이고 모내기를 지금은 모내기 아주 일찍 합니다만은 모내기를 다 옛날에는 수동으로 해서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이기도 합니다. 수리떡을 해 먹는다. 수리떡 한데 그래서 대체 어떤 떡을 수리떡이라고 하느냐? 쥐떡입니다. 근데 왜 수리떡이 쥐떡이라는 수리쥐떡입니다. 수리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쑥 있죠. 쑥떡인데 쑥을 보면 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냥 보통 우리가 수리취라고 하는 것은 일반 쑥보다 수리취는 우리가 저거 비워서 말려서 나중에 뜸할 때 있죠. 뜸할 때. 한방에서 뜸할 때 사용하는 것을 수리취라고 그래요. 일반 취처럼 이렇게 봐서 보는 게 아니라 일반보다 이거 좀 커요. 잎이. 크고 뒤를 돌아보면 일반 그 쑥은 뒤도 똑같이 파래요. 그런데 수리취 그 쑥은 앞은 부시시해 아주 파란 것보다 근데 뒤집으면 뒤에가 흰색이 납니다. 여기 수리취예요. 이게 이제 그 쑥인데 수리취 쑥인데 이 수리취 쑥으로 그것을 비워서 말려서 나중에 비벼서 하면 이게 쑥떡으로 써요. 그러니까 쑥떡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는 뜸할 때 쓰는 쑥으로 바로 뜸할 때 쓰는 쑥이니까 약쑥이잖아요. 그래서 약쑥을 뜯어서 삶아서 떡을 만들어요. 쌀하고 섞어서 떡을 만들고 그 떡을 하는 것은 또 그 수리취라는 그것도 있고 그 모양 자체를 톱니바퀴 모양 우리가 그 톱니가 아니고 그 수레바퀴 진 끌고 하는 수레바퀴 모양을 해서 이렇게 찍어서 먹습니다. 절편인데 그걸 수리떡이라고 또 여자는 그네 띄고 남자는 씨름을 하고 그 참고로 우리가 그네를 한자어로 천추라고 합니다. 그네 띄기 하는 거 옛날엔 천추절 그래서 천추절이라고 했어요.
단오의 첫 번째 의미하는 단오라고 하는 첫 번째 단자를 의미하고 오자는 다섯을 의미합니다. 다섯. 그러니까 매달 초하루부터 해라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이런 날을 얘기하고, 옛날부터 음양사상에는 홀수를 양이라고 해서 홀수를 양, 짝수를 음이라고 했어요. 그 짝수를 음의 수라고 했는데 양의 수를 상스러운 건 대낮과 같아요. 양기가 있고요. 그래서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이 모두 홀수잖아요. 월 1이 겹치는 날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날은 거진다 요일이 똑같습니다. 월요일을 시작하면 1월 1일이 월요일 시면 3월 3일 또 월요일, 5월 5일 또 월요일, 7월 또 월요일, 9월 9일 또 월요일. 화요일 날이면 똑같이 다 화요일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5월 5일은 양수와 음수에서 제일 중간 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양기가 굉장히 성하고 기가 강한 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큰 명절로 또 정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이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자전거의 날입니다. 일날도 다 있죠. 자전거의 날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 굉장히 자전거의 선호가 많습니다. 또 오늘은 예를 들어 세계 고양이 날이기도 합니다. 이건 한 군데 지정이 돼 있어요. 미국도 전토가 아니고 50개 주에서 캘리포니아주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LA 이게 다 엄친 게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 경기도 이런 거와 같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한 날 세계 고양이 날이기도 합니다. 생일 오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씨예요. 여러분 추사 김정희 씨는 거짓말 아닌데 한문 서예계 서체로 굉장히 힘이 있게 써 있죠. 힘이 있고 부드럽고 어떤 힘이 있는 건 남성의 기지, 연한 것은 여성의 기지.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기지, 음과 양의 기질이 한눈에 보이도록 되어 있는 아주 그 특별한 체가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씨체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 김정희 씨는 정조 10년 1786년도 6월 3일 나셨고 충청도 예산이 출신이고요. 철종 7년이니까 1956년 11월 7일 날 가셨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별세했죠. 조선 후계 대표적인 서예가고 금속학자고 고증학자고 실학자입니다. 또 손양원 씨 목사 한센병 환자들의 아주 천사와 같은 분입니다. 1950년 9월 28일 목사이자 순교자이며 세계적인 성직자입니다. 호는 산돌이라고 얘기하고요. 스라의 사남 3년을 두었으나 위에 두 아들은 전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구선수 최창양 씨 73년, 야구선수 허윤선 씨 73년, 야구선수 김대희 씨 73년. 아이고 야구선수 세 분이니까 한번 뭉쳐야 되겠습니다. 동갑이고 한날 태어났네. 시간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74년생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농구선수 서정훈 씨. 대한민국 농구계를 대표하는 국보급 센터이자 대한민국 농구 역사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선수입니다. 아마 농구 시절에도 대학 농구계의 스타였고요. KBL 기록의 사나이기도 하고요. KBL 통산 최다 득점 13,231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KBL 통산 최다 리바운드가 2위입니다. 리바운드는 5,235개를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방송인으로서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이분은 강남에 그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코로나
코로나19 때 이야기들, 코로나19 때 영업도 안 되게 해서 자기들이 주인들이 세 얼마씩 내려주기 캠페인을 했을 때 어떤 이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서장훈 씨 건물에 자기가 세를 들고 사는데 10여 년이 됐답니다. 그때 당시에 세 들어서 살고 지금까지 있는데 10원짜리 하나 10원도 올린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그런 일을 했다고 미담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굉장히 그쪽에 굉장히 미담 스타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임동규 야구선수 79년생, 한상원 씨 80년생 야구선수, 김기호 코미디언 83년생 야구선수, 이명우 씨 83년생, 미스 코리아 김혜선 씨 86년생 코미디언 최효종 씨, 또 배우 한지은 씨 90년생, 배우 정당은 씨 94년생, 여배우 신세휘 씨 97년생, 프로게이머 강승미 씨, 아이돌 신비, 아이돌 태하, 아이돌의 동윤 98년 동갑입니다. 한날 같네요. 홍자문 가수 2011년도. 오늘은 야구 선수가 많네요. 이상하리면 그 며칠 날 되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듯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년 오늘 아들 하나 낳든 딸 하나 낳아서 좋은 운동선수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오신 분 있으면 가신 분 있습니다. 가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1609년 임해군 조선의 왕자입니다. 오늘이 기일이고요. 그것도 교황 261대 교황 성요한 23세 선종하신 날입니다. 조선시대 여배우였던 신열선 씨 1990년도 오늘 가셨습니다. 나비같이 날아서 별같이 쏜다. 옛날엔 대적할 수 없었던 모하마드 알리 미국의 복서죠. 프로복서 선수 1942년도 났고요. 모하마드 알리는 1942년 1월 17일 태어나서 2000년 6월 3일 날 가셨습니다. 미국의 전격 아주 권투 선수였고 30년 동안 파킨슨병으로 투병해 오면서 권투 선수로서 위상을 날렸던 모하마드 알리는 2016년 오늘 6월 3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유명 인사들이 애도를 표했고 1942년 1월 17일 알리는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알리가 살던 곳은 인종차별이 아주 심하기로 유명한 곳이고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알리는 온갖 무시와 놀림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으로 있어서 알리는 당당하고 자존심 넘치는 성격을 가졌다고 합니다. 12살 되던 해 알리는 친구와 자전거를 타다가 비가 와서 잠시 자전거를 세워두고 극장에 들어갔다 나오자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화가 잔뜩 난 알리는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고 형사들에게 도둑을 잡으면 내가 혼내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사가 하는 말이 그러려면은 권투를 배워라. 영어로 복싱을 배워라고 농담을 했겠죠. 이것이 알리가 권투에 입문하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알리는 18살에 아마추어 복서로서 180승이라는 캐리어를 쌓고요. 1960년 로마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서 헤이비급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후로 프로로 전향해서 헤이비급으로 월장했죠. 1960년에 프로로 데뷔해서 81년에 선수 생활을 완전히 은퇴했으니까 21년 동안 프로 현역 선수로 활동을 했죠. 선수 생활 21년간 복싱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활약하고
60년대, 70년대 세계 권투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데뷔 이후 34연승 가도를 달렸고요. 통산 19차례 타이틀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고요. 복싱 헤이비급 역사상 유일하게 3차례나 챔피언에 등극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했던 얘기는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쏜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회자된 명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복싱이 굉장히 남을 치고받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알리가 무슨 어디 도전하고 하면은요, 그때 TV가 귀할 때 TV 있는 집에는 시골 어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보기도 했습니다. 복싱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기에 다시 보여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스님이니까 불교 한마디 하겠습니다. 뭔가 마음이 하나로 통하고 그저 쉬운 얘기로 영통하기를 바라는 진언이 있습니다. 옴 도나바라, 옴 도나바라, 옴 도나바라, 옴 도나바라, 옴 도나바라. 20만 복 이상 하면 여러분 신변에 아주 깜짝 놀랄 수 있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 내일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